들을 수 없었던 생생한 건강 정보를 선사합니다. 대한민국 건강 박사들이 알려주는 실화 바탕 특강 쇼와 이로운 건강법 I am 닥터. 안녕하세요, 오정현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김지선, 이한희, 김나희 씨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I am 닥터 오늘의 주제 먼저 생생한 실제 사례로 만나보죠. 실화극장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아예 여자 얘기를 포기한 거야? 어머. 아, 이 뱃살 좀 봐. 엄마도 한다고 하는데 살이 안 빠지는 걸 어떡하니? 아유, 이놈의 변비 때문에 아랫배는 들어갈 생각도 안 하잖아. 엄마 뚱뚱하다고 애들이 놀린단 말이야. 나 진짜 창피해 죽겠어. 미용실을 운영하며 고3 수험생 딸을 홀로 키우고 있는 50대 싱글맘 박 씨가 실제로 겪은 이야기입니다. 손님들에게는 인정받는 미용사로 또 하나뿐인 딸에게는 존경받는 엄마로 행복한 날을 보내고 있었다고 해요. 엄마, 오늘도 예약 꽉 찼네? 아, 역시 우리 엄마 솜씨는 알아줘야 된다니까. 바쁘다고 밥 굶지 말고 잘 챙겨 먹고 나 학원 마치는 대로 빨리 와서 내가 도와줄게. 아유, 우리 딸 공부하기도 힘들 텐데 엄마 걱정하지 말고 너 냉장고에 간식 만들어놨으니까 출출하면 챙겨 먹고 해. 세상에 딸이 참 살갑네요. 엄마가 참 행복하시겠어요. 모녀가 서로 아껴주는 모습이 훈훈하니 너무 보기 좋네요. 친절한 서비스 덕에 박 씨의 미용실에는 단골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뤘다고 해요. 하지만 문제는 너무 바쁜 탓에 끼니를 제때 챙길 수 없었다는 거예요. 오후 3시가 넘어서야 짜장면, 피자, 햄버거 같은 배달 음식을 시켜서 급하게 몰아먹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수년이 지나자 박 씨에게 말 못할 고민이 생겼어요. 이 박 사장님한테 샴푸 받는 날은 다음 날까지 머리에서 향기가 난다니까요. 아유. 우리 집사람이 머리는 꼭 박 사장님한테 자르라고 해서 벌써 제가 6년째 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알죠. 오늘도 제가 팍팍 아주 시원하게 감겨드리도록 할게요. 어떻게 물온도 괜찮으세요? 네? 왜 하필이면 이때 신호가 와? 큰일 났네. 죄송해요. 제가 잠시만요. 먹기만 하면 체한 듯이 속이 답답하고 더부룩해서 소화제와 위장약을 자주 챙겨 먹었지만 소용이 없었고 오히려 가스가 차고 배탈이 자주 나서 시도 때도 없이 신호가 오는 바람에 일을 하다 말고 화장실로 뛰어가는 일이 많아진 거예요. 나 너무 난감하겠어요. 일에 지장이 생길 정도로 몸에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이런 일이 많아지자 손님들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단골들의 발길도 끊기고 말았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심각한 문제가 한 가지 더 있었는데요. 뱃살마저 무섭게 불어나면서 5년 만에 몸무게가 무려 23kg이나 늘어났다는 거예요. 이런 박 씨를 가장 속상하게 한 건 따로 있었는데요. 바로 착하디 착했던 딸아이의 변화였어요. 엄마, 내가 우리 학교 애들이 예약 받지 말라고 했잖아. 엄마 뚱뚱하다고 애들이 놀린단 말이야. 이렇게 뚱뚱한 미용실 원장님이 어딨어. 제발 살 좀 빼면 안 돼? 나 진짜 창피해 죽겠어. 우리 딸,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바쁘다는 핑계로 관리를 너무 안 했다, 그치? 내가 우리 딸을 위해서라도 내가 당장 다이어트 할게, 알았지? 아이고, 화 풀어. 고3 수험생이라 한참 예민할 시기이긴 해도 그래도 진짜 엄마한테 너무하네요. 그래도 엄마는 위대하니까 위기를 기회로. 아마 다이어트는 성공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뿐인 딸의 성화에 다이어트를 결심한 박 씨는 아침엔 샐러드, 점심 저녁은 먹는 양을 3분의 1로 줄이고 식단 관리를 하며 의지를 불태웠다고 해요. 그리고 매일 만보 걷기를 하면서 과거에 날씬했던 모습을 되찾기 위해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딸, 아직 멀었어? 엄마 배가 너무 아픈데 너 벌써 30분째야. 이제 좀 그만하고 나오면 안 될까? 아, 엄마! 나 변비인 거 몰라서 그래? 아, 나 3일째 지금 화장실도 못 갔다니까. 좀만 더 기다려봐. 나도 지금 죽겠다고. 다이어트를 하면 할수록 살이 빠지기는커녕 장 트러블은 더욱 심해졌고 변비와 설사를 반복하는 날들이 많아졌다고 해요. 결국 다이어트는 길게 가지 못했고 폭발해버린 식욕을 참지 못해서 오히려 살이 더 찌는 최악의 상황이 되고 말았죠. 엄마, 다이어트 한다더니 또 먹어? 어제도 소화 안 된다고 힘들어했으면서 이제 아예 여자 얘기를 포기한 거야? 어머. 아, 이 뱃살 좀 봐. 창피하지도 않아? 엄마도 한다고 하는데 살이 안 빠지는 걸 어떡하니? 아유, 이놈의 변비 때문에 아랫배는 들어갈 생각도 안 하잖아. 그리고 이렇게 먹어야 그나마 신호라도 온다고. 하루가 멀다 하고 다투던 모녀는 점점 사이가 멀어져 갔고 설상가상으로 갈수록 심해지는 장 트러블과 소화불량, 심지어 만성 피로와 두통으로 박 씨는 미용실까지 접게 되었대요. 그리고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병원을 찾았는데요. 그 결과 검사 결과 초고도 비만에 내장 지방이 너무 많이 쌓인 상태네요. 문제는 혈당, 이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혈압 수치까지 정상 범위로 들어온 게 하나도 없어요. 당장 약물 치료 시작하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쓰러지셔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예요. 어이구 세상에.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까지 한꺼번에 진단받은 거네요. 너무 심각한 상황이네요. 과거 잘 나가는 워킹맘으로 행복한 나날을 보냈지만 살이 찌고 건강이 무너지면서 하나뿐인 자식과도 갈등이 생겨버린 박 씨.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실화극장 어느 날 갑자기 이 장 트러블과 뱃살로 인해서 불행이 찾아온 중년 여성의 사연을 들어봤는데요. 대체 그 원인과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건강 박사님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닥터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승우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승우입니다. 네. 우리가 40대 이후에 중년에 접어들면 입버릇처럼 하는 말들이 있어요. 젊을 때랑 똑같이 먹는데 자꾸 살이 찐다. 맞아요. 20대 때는 한 끼만 굶어도 배가 쏙 들어갔는데 네. 이제는 1kg 빼기도 힘들다. 평소보다 적게 먹는데 살은 더 찌고 물만 마셔도 살이 찐다. 물만 마셔도 살이 쪄요. 자, 이런 맞아요. 말들을 왜 하게 됐을까요? 왜요? 살이 찌니까. 나이 예전하고 먹으면 실루엣이 달라져. 뭐가 달라. 예. 예. 나이 그리고 상. 이상하게 그렇게 많이 먹는 것 같지 않은데 네. 빠지지도 않아. 그리고 인상을 좀 펴주세요. 네. 네. 화가 나니까 속상하니까. 아침부터 너무 감정이 실리셨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먹는 만큼 바로 배로 이렇게 나와요. 소화력의 차이가 나는 요 거죠. 중부지방으로 막 찌고. 선생님 왜 그러는 걸까요? 맞습니다. 젊었을 때와 다르게 여기저기 불어나는 나이살이 찌기 나이살. 때문인데요. 역시. 네. 나이살은 말 그대로 나이가 들면서 찌는 살이죠. 네. 노화 과정에서 일어나는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신체 변화로 인한 결과물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젊었을 때 아무리 날씬하던 사람마저 피할 수 없고 한 번 붙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빼기 힘든 굉장히 지독한 살인 거죠. 지독한 살 맞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 비우면 빠진다. 장독소 다이어트입니다. 너무 기대됩니다. 위가 한 번도 공복인 상태가 거의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위가 안 비워지고 네. 그리고 네. 장 독소 다이어트요. 우리 나이 때 친구들이나 아니면 제 밑에 후배들이나 언니들 층에서 나이살 관리를 제일 지금 급 선무로 제가 두고 있거든요. 맞아요. 이게 우리가 진짜 지금 그런 해야 될 시기죠. 나이다. 저도 20대, 30대까지만 해도 모태 마름인 줄 알았어요. 못해 말은. 네, 근데 40이 넘어가고 이렇게 중반으로 가다 보니까 예외 없고요. 특히 뱃살. 예전엔 맞았지만 이제 안 맞는 거를
제 동생들, 후배들한테 다 분양 물려주면서 네. 그래 한때다 너희들 마음껏 입어라 그러고 근데 있는데 오정희 씨 얘기 들어보면은 그냥 분명히 현격하게 나이 차이를 느끼는데 정서적으로는 거의 비슷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네. 같이 나이 먹어가는 같은 거예요. 경험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 예. 위로가 되세요? 예. 위로되시나요? 여기는 아직 아니죠. 네. 뭐 따로 얘기하시죠. 네, 따로. 예. 머지 않았어요. 왜 나이살이 대체 왜 찌는 겁니까? 자, 나이살이 찌는 원인은 굉장히 네. 다양하죠.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이유는 음식으로 섭취되는 공급되는 열량과 사용되는 열량 사이의 불균형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노화가 진행되면서 대사 활동과 생명 유지에 필요한 몸의 신진대사 효율성이 저하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대사에 관여하는 호르몬이 불균형해진다든지 그리고 각종 질환에 노출되면서 염증 반응이 일어난다든지 소화 효소가 감소된다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먹는 음식들이 적재적소에 쓰이지 못하고 몸속 지방으로 축적되는 거예요. 축적이 되는구나. 따라서 나이살은 우리 몸이 급격하게 늙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내 몸의 나이태와도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야, 이게 듣고 보니까 나이살이 단순히 살만 찌는 게 아니라 내 몸이 급격하게 늙어가는 현상이라니까 야, 이거 그냥 나이 드는 것도 서러운데 왠지 좀 서글프네요. 서글퍼지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걱정스러운 거는 이게 나이살이 붙는 줄도 몰랐는데 어느 순간 돌아보면 체중이 확 늘어나 있는 게 순간이잖아요, 너무. 네, 그러니까 본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지금 한 배 탄 거예요. 그렇게 배워가고 있습니다, 지금. 갑시다. 네. 그래서 나이살의 습격이 시작됐을 때 나타나는 증상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몇 개에 해당하는지 모두 한번 체크해 보시죠. 네. 아, 네. 자, 첫 번째, 식사 후에 속이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찬다. 아이고 당첨이네. 두 번째, 조금만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체한 느낌이 든다. 이 지경은 아닌데. 세 번째, 몸이 잘 붓고 네. 아랫배가 묵직하다. 묵직 하나만 묵직. 요거는 반 정도. 반. 네. 있으면 접어. 있으면 접어. 뭐라도 있어. 네네. 네 번째, 변비 또는 설사가 잦다. 요것도 점 온. 괜찮아요. 요것도 반인데. 다섯 번째, 체중은 그대로인데 허리둘레가 늘었다. 당연한 거지. 당연한 자, 거지. 저는 2개고요. 전 3개예요. 3개. 저도 세 개입니다. 사실 0.5가 2개 있어가지고. 0.5가 2개면은 4개예요. 4개인데 네. 0.5가 2개 있어요. 좀 봐주세요. 반올림 하셨어야죠. 그래. 네. 그리고 저는 그 마지막 이제 소화 관련된 거 2개. 설사, 변비, 그리고 몸무게는 그대로인데 허리가 진짜 바지가 그럼 3개 아니에요? 3개 아니에요? 2개입니다. 더불어. 아, 그건 더불어.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아하. 둘, 셋, 넷, 둘. 네. 이게 몇 개가 돼야 나이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안타깝게도 네. 말씀드린 증상 중 한 가지 이상이 근데 수개월 동안 지속이 되면 나이살의 습격이 이미 좋아요. 시작됐다. 탔어요. 우리 한 배 탔어요. 대동소이입니다. 대동소이. 단결입니다. 네. 자, 그 이유가 나이살을 좌우하는 핵심 열쇠가 바로 소화력이기 때문인데요. 소화력. 실제로 한국인 5명 중 1명이 소화계통 질환을 경험을 하는데 소화불량을 호소하는 식도나 위, 십이지장 질환 환자의 68%가 40대 이상 중장년층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나면 위에서 분비되는 위산 그리고 소화 효소에 의해서 음식물이 분해가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음식이 제대로 소화되지 못하고 위장에 오랫동안 머물게 되면 음식물 쓰레기가 막 썩듯이 부패하면서 독소가 생성이 돼요. 근데 이 독소가 예. 서서히 이제 위와 장 외벽에 쌓이면서 위의 연동 운동과 장의 배설 기능을 악화시키게 되는데 문제는 위장 내 독소가 혈관을 타고까지 들어간다면 죽어도 빠지지 않는 나이살인 복부 내장 지방까지 불어나게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혈액 내로 독소까지 침범을 한다면 네. 이게 얼마나 얘가 애들이 세고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이가 들수록 네. 배가 이렇게 두둑하게 나올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나도 이제 이게 나이가 이제 그래도 제법 있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네. 나이 섭섭지 때문에 않게 있으시죠. 뱃살이 찌나 했더니 네. 이게 알고 보니까 다 독소 때문이었네요. 독소야, 독소. 네.
그러니까 독소가 만들어지지 않게 하려면 소화력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그게 맞겠네요. 맞습니다. 아까 보니까는 실화극장 속 박 씨도 50대 중년에다가 소화가 또 잘 안 되고 변비가 심해지면서 살이 23kg까지 그래 늘어났잖아요. 맞아. 이게 나이 들수록 소화력이 확실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진짜. 그런 거예요. 막 독소가 안에 쌓이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밖에 있다. 그럼 파리가 막 꼬일 수 있는 그런 느낌의. 네, 맞습니다. 어머. 자, 우리 위와 장은 음식물의 소화와 네. 영양소의 흡수를 돕는 우리 몸의 이제 소화 공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근데 만약 우리 몸의 소화 공장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실제 환자의 사진을 보면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어머. 왼쪽에 정상 사진을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위 점막이 굉장히 잘 보이죠. 네네네. 하지만 반대쪽에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이게 사람 음식물이- 윗속이라고요? 네, 위장에 그대로 남아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자, 이는 음식물이 소화되지 않고 네.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서 이른바 위석이라는 것이 아니. 위속을 틀어막고 있는 상태예요. 음식물이라고요? 네, 위석은 위장관 내에서 여러 가지 소화되지 않은 이물질이나 장 내용물이 혼합이 되어서 음고물을 형성을 하는데 이는 위장관의 기능에 방해를 줄 수 있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뭐 복통, 오심, 구토, 식욕, 감퇴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처럼 소화력이 떨어지면 소화 시간이 연장이 될 뿐 아니라 위장 기능이 전체적으로 저하가 돼서 영양 흡수의 문제로 영양 결핍까지 유발될 수 있습니다. 끔찍하다. 이거 보니까요. 야, 이게 나 담석은 들어봤어도 위석은 내 처음 들어봤네.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아니 근데 저렇게 위석이 위를 꽉 막고 있으니 무슨 소화가 될 리가 있냐고요. 그러니까요. 보기만 해도 답답한데. 네, 소화가 진짜 안 되는 기분이 확 들잖아요. 네, 이처럼 소화력 저하로 인해서 영양 결핍 상태가 되면 우리 몸은 부족한 영양분을 채우기 위해서 다시 음식을 먹도록 허기를 느끼게 되고 결국 다시 살이 찌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그럼 장 기능이 떨어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위장 기능의 문제가 오래 지속되면 장 운동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장 무력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장무력증. 장 무력증은 대장의 움직임이 약해져서 배변 횟수가 준다거나 변비가 발생하는 질환이거든요. 일주일 이상 변이를 거의 느끼지 못한다거나 배변 횟수가 줄어들고 아유. 배변을 보는데 어려움을 느낀다면 한 번쯤 장 무력증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 무력한 것처럼 장도 그렇게 되는군요. 맞아요. 일을 안 해. 자, 이 복부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은 정상 사진은 대장이 깨끗한 상태인 반면 네. 장 무력증 사진은 대장이 가스와 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거 까맣네요. 저 까만 게 가스하고 변이 찬 거예요? 네, 맞습니다. 어머나. 이런 변이 있나? 정말 변이 있네. 세상에. 아유. 어머나. 자, 일반적으로 대장은 연동 운동을 통해서 대변을 항문 방향으로 이동을 시키는데 장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으니 음식 노폐물을 잘 밀어내지 못하게 되겠죠. 이러면 대변이 대장을 느리게 통과하면서 복부 팽만, 복통, 만성 변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복부에 노폐물과 가스가 차 있어서 항상 속이 더부룩하고 배에서 소리가 나기도 하며 가스가 차는데 분출은 잘 되지 않으니 괴로움을 호소하게 되죠. 네. 따라서 장무력증이 만성적으로 이어진다면 삶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진짜 뭐 사람도 무기력증이 걸리겠네요. 아니 장무력증은. 지금 보니까 네. 제가 내장 기관도요 이 가스하고 그 변 때문에 이렇게 위로 올려가지고 애들이 막 여기서 막 답답해갖고 있는 것 같아. 모든 장기들이 얼마나 네. 지금 가스하고 변 때문에 이렇게 막 다 낑겨갖고 있는 거 이 아니에요. 흐름이 소통이 안 돼요. 아니, 진짜 가스 저렇게 차 있으면 살짝만 누르기만 해도 너무 힘들잖아요. 딱딱해가지고. 실화극장 속 박 씨도 만성 소화불량은 물론이고 장 트러블 때문에 엄청 손님 머리를 감기다가도 막 화장실로 뛰어가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 장이 저런 상태였던 그러니까. 빡빡한 상태였던 거네요. 이러니 무슨 소화가 되고 이러니 뭐 살이 찔 수밖에 없고 막 그쵸. 이러니 빵빵하겠지. 아니 근데 소화가 안 되면 왜 살이 찌는 거예요? 그러게요. 잘 찌고 안 빠지는 나이살의 원인이 바로 소화력 저하로 인한 장 독소이기 때문인데요. 원인이. 소화력이 떨어지면 장내에 부패한 음식물 찌꺼기가 쌓이면서 장 독소가 생성이 됩니다. 네. 자, 장 독소는 수용성 독소, 지용성 독소로 나눌 수 있는데 수용성 독소는 물과 친한 독소예요. 네. 물에 잘 녹는 독소로 소변이나 땀으로 원활하게 배출이 될 수가 있어요. 다행이네요. 반면 지용성 독소는 지방 친화적인 독소입니다.
지방세포와 잘 결합을 하기 때문에 지용성 독소는 우리 몸을 쉽게 살찌는 체질로 만들고 내장 지방을 과도하게 축적되게 만들고 또 이게 혈관을 따라서 온몸을 퍼져서 염증 반응까지 일으키고 대사 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화불량과 변비, 복부 비만,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아이고, 거예요. 안 좋은 거는 다네. 실제로 지용성 독소와 지방세포가 결합을 하면 한 개의 지방세포가 최대 수백 배까지 커져서 염증 물질을 만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방세포 요만한 게 수백 배까지 커진다고요? 진짜? 아니 그러면 우리 몸도 더불어서 수백 배로 불어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지용성 독소가 나이살의 원흉이네요. 원흉이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나이살은 뱃살, 즉 네. 내장 지방인데 내장 지방은 몸속의 썩은 기름 탱크라고 할 수 있어요. 썩은 기름 탱크. 아우. 지용성 독소는 기름에 잘 녹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몸 밖으로 배출이 어렵고 지방세포에 달라붙어 지방세포의 크기를 키우고 내장 지방을 증가시켜서 비만을 유발합니다. 즉 지용성 독소가 몸속의 썩은 기름 탱크인 내장 지방을 키우는 것인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네. 자, 원통을 우리 몸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일반 원통은 건강한 장, 기름이 가득한 원통은 내장 지방이 쌓인 장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네. 먼저 건강한 장은 아무리 음식을 섭취해도 특별한 반응 없이 잘 분해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반면에 내장 지방이 가득한 장은 독소가 생성이 음식을 되니까. 섭취하자마자 장독소가 생성되면서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가스가 발생하는 등 장 트러블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다르네요. 저게 뱃속에 다 있어봐. 어우, 저게 독소예요. 어우, 저거 어떻게 하면 좋아? 특히 그 중에서도 지용성 독소가 과도하게 발생하면서 내장 지방이 더 잘 쌓이게 되고 복부 비만을 유발하게 됩니다. 눈으로 보니까 이 안에서 어떤 일이 생기는지에 따라서 되게 다르게 나타난다는 걸 알겠어요. 장 속이 막 난리가 난 거야 지금. 세상에. 저도 이제 진짜 20대 때는 네. 이렇게 내가 남은 정도는 씹어먹을 정도로 소화력만큼 자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먹는 즐거움보다는 안 아픈 게 먼저라서 이제 소식하려고 내가 애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선생님, 근데 대체 나이가 들면은 왜 이렇게 소화 기능이 약해지는 겁니까? 자, 이한희 씨처럼 젊었을 때 하루에 5끼를 먹어도 강철 소화력을 자랑했던 사람도 나이가 들면서 먹는 양이 줄어들고 조금만 더 먹어도 소화불량을 호소하는 경우가 더부룩하고. 많습니다. 네. 그 이유가 소화력을 좌우하는 효소가 점점 줄어드는 효소 고갈 때문입니다. 효소 고갈이요? 고갈이요? 효소가 점점 사라진다는 건가요? 그러면은 효소가 우리 몸에 있었던 거야? 애초에 있었겠죠. 고갈된다는 거 보니까. 네. 그렇죠. 효소는 삶을 유지해주는 물질입니다. 네. 생명의 불꽃이라고 불리는데 효소는 섭취한 음식물을 분해하고 몸에 흡수시켜서 에너지를 만들고 면역 기능과 신진 대사를 유지하는 등 우리 몸의 모든 대사 활동에 꼭 필요한 물질입니다. 네. 따라서 효소가 충분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고 효소가 부족하면 빨리 늙고 효소를 모두 소진하면 생명도 끝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효소는 크게 소화효소와 대사효소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소화효소는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을 잘 분해하고 잘게 쪼개는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식사를 하면 침샘이나 위장, 소장 등 각 기관에서 음식물 종류에 맞는 소화효소를 분비해서 흡수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지. 소화효소가 임무를 마치고 나면 이제 대사효소가 바통을 이어받는데 흡수된 영양분을 에너지로 바꾸는 대사효소는 각종 면역 기능, 손상된 세포의 복구, 자율신경계와 호르몬 조절 등 모든 대사 과정에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명 효소 총량의 법칙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몸속에 있는 효소가 한정적이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평생 우리 몸에서 쓸 수 있는 효소의 총량은 정해져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음식물을 섭취했을 때 효소의 총량이 100이고 네. 소화효소를 90을 사용을 했다면 대사효소로 쓸 수 있는 양은 10밖에 남지 않은 거입니다. 90 더하기 10, 100이니까 그렇게 계산이 되는군요. 즉 소화불량이 지속될 경우 체내에서 소화효소를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만큼 대사효소의 양이 감소하게 되고
신진대사량이 감소하면서 에너지 소비량이 줄어들고 이로 인해서 살이 찌기 쉬운 체질로 변하게 됩니다. 네. 실제로 정상 체중과 비만한 사람의 효소 보유량을 비교해 봤더니 비만한 사람의 체내 효소 보유량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겠네. 그러니까 효소가 감소하면 살이 찌기 쉬운 그런 체질로 변한다. 효소가 우리 몸에 진짜 중요하겠네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네요. 더 심각한 것은 효소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아이고야. 아이고. 아이고야. 아니 같이 아이고 하면 어떡합니까? 아이고, 아니 나 먼저 합시다. 그 참 그. 아니, 같이 하고 있어. 저절로 나왔어. 저기요, 나이 차이가 이거는 나네. 감탄사예요. 아, 그래요? 그냥 듣자마자 그냥 자동 반사로 예, 예. 그냥 내 신세가 너무 불쌍해가지고. 30대와 70대의 효소 생산량을 비교한 결과 70대가 30대에 비해서 최대 4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소화력이 떨어지면서 더 쉽게 살이 찌고 비만이 될 확률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고 느끼는 이유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장년층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효소가 부족한 그룹은 내장 지방과 당뇨병 위험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다시 말해 효소 고갈이 중장년층의 소화 불량, 비만은 물론이고 건강까지 악화시키는 주범입니다. 그러니까 중년이 될수록 소화력이 떨어지고 살이 잘 찌는 이유가 바로 효소가 줄어들기 때문이군요. 그럼 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방법을 좀, 현명하게. 알려주세요. 예. 자, 효소는 쉽게 말해서 휴대폰 배터리와 비슷해요. 배터리. 우리가 배터리가 완전히 소모되기 전에 중간중간 충전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래야 다시 사용할 수 있듯이 네. 인간도 몸속 효소를 모두 사용하면 네. 죽기 때문에 효소를 보충해줘야 건강과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충전해야 되는군요. 무엇보다 네. 외부로부터 충분히 효소를 보충해주면 장독소 다이어트가 가능해집니다. 네. 자, 효소 고갈로 인해서 우리 몸에 쌓인 음식물 찌꺼기가 부패하면서 장독소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서 나이살이 불어나게 되는데 네. 바로 이럴 때 우리 몸에 부족할 수 있는 효소를 외부 섭취를 통해서 보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내 효소는 몸속에서 생산되는 양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효소를 잘 충전해주면 그만큼 체내 효소를 아낄 수 있습니다. 내 몸의 배터리인 효소 충전을 통해서 음식물을 빠르게 분해해서 필요한 영양소는 적재적소에 흡수할 수 있고 소화 과정에서 생성되는 장 독소를 억제해서 지용성 독소 같은 불필요한 것들은 몸 밖으로 배출시키면 네. 지긋지긋한 나이살 걱정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속 시원해라. 진짜 도움이 그래. 많이 됐네. 네? 아니 그러니까 진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몸이 휴대전화라고 생각하면 네. 효소는 배터리라고. 네네. 이 효소가 고갈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항상 이렇게 충전을 좀 제대로 네. 해줘야 되겠네요. 보충을 하든지 저희도 휴대전화 충전을 배터리 나가면은 멘탈도 나가잖아요. 아, 그렇지, 그렇지. 효소는 더 심각하게 중요한 거네요. 제가 오늘만큼은 진짜 속 편안하게 나이살을 좀 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네. 안심이 좀 됩니다. 아, 예. 예. 안심하시고 집에 예, 예. 가시겠네요. 다행입니다. 예. 그렇다면 선생님 마지막으로 당부해 주실 말씀이 있다면요? 자, 우리가 외부에서 효소를 섭취하면 네. 장독소를 억제시키고 내장 지방이 줄어들고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했잖아요. 네. 이것과 더불어서 네. 균형 잡힌 식단 그리고 운동 또한 건강을 지키는 데 꼭 필요한 요소임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상기하겠습니다. 오늘 생생한 고품격 특강 들려주신 이승훈 선생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독소를 모조리 비워서 나이살을 쏙 빼줄 이로운 건강법. 가정의학과 김태균 선생님, 한의사 김난희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그 나이가 들수록 물만 마셔도 살찌는 체질로 바뀌고 소화력이 뚝뚝 떨어지는 이유가 바로 효소 고갈 때문이라고 방금 배웠습니다. 저는 이게 효소가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몸속에서는 매일 음식을 소화하고 또 영양소를 흡수하고 그것을 에너지로 사용하는 과정이 매일매일 반복되죠. 네. 그리고 이러한 대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노폐물들은 소변, 대변, 땀, 호흡 등으로
자연스레 몸 밖으로 배출이 됩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소화력이 떨어지고 또 이는 대사 능력 저하로 이어져 배출되지 못한 노폐물이 몸속에 쌓이기가 쉽다는 겁니다. 이러한 소화 능력은 바로 효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효소는 음식을 분해하고 흡수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또 면역 체계와 신진대사를 유지하는 등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몸속에 효소가 줄어들면 수명까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 걱정돼요.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 효소 역시 그 시간이 지날수록 분비량이 점차 감소하고요. 결국에는 고갈되게 됩니다. 아, 네. 고갈. 무서워요. 와. 연구 결과 하나를 말씀드리면 네. 나이에 따른 효소 생산량을 좀 비교를 해봤더니 장년층이 되었을 때의 효소량은 네. 20대 때보다 무려 30배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30%도 아니고요. 30배. 30대. 효소가 충분히 분비돼 소화가 잘 되는 사람은 지방 역시 즉각적으로 처리를 해서 조금 더 날씬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지만 또 반대로 효소가 고갈돼서 소화가 잘 안 되는 사람은 대사 능력이 계속 떨어지고요. 결국은 음식물이 그대로 지방으로 전환돼서 쌓여서 살이 잘 찌고 안 빠지는 체질로 바뀔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중년 이후 건강을 위해선 평소 외부 섭취를 통한 소화효소 보충에 신경 쓰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효소를 선택하실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이럴 때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카무트 효소입니다. 카무트 효소. 카무트에서 알죠? 잘 아시죠? 카무트는 알죠. 아니 엄마들끼리 모이면 네. 요새 뭐가 괜찮은 건지 좋은 건지 막 이런 거 정보 교환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서로 추천도 해주고 맞아요. 받기도 하고 네. 거기서 빠지지 않는 게 바로 카무트 효소예요. 맞아요. 그럼 우리는 진작에 챙겨 먹고 있었지. 약간 고유명사처럼 뭐 이제는 그렇죠. 인식이 되는 것 같아요. 난 잘하고 있었네. 예, 저는요 이제 요즘 속이 더불어 갈 때가 있어서 이제 우리 집사람한테 말했더니 카무트 효소를 쏙 건네주는 거예요. 저는 몰랐었는데 우리 집사람은 이미 잘 알고 챙겨 드시고 계셨더라고요. 네네. 아내분은 저만 현명하게. 몰랐는데. 예. 아마도 뭐 다이어트라든지 이런 거에 관심 많고 네. 저처럼 소화불량, 좀 장 건강 이런 거에 관심 많은 분들이라면 아마도 카무트 효소 정도는 다 알고 계셨을 것 같아요. 너무나 이미, 유명해요. 이미 네. 여자 연예인들 사이에서는 조금 입소문이 자자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카무트 효소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선생님 알려주세요. 네, 카무트는 6,000년 전 고대 이집트에서 재배된 곡물인데요. 이집트 왕 투탕카멘의 무덤인 피라미드에서 처음 발견돼 오. 왕의 곡식이라는 별명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네. 단백질, 아미노산 18종을 비롯해 각종 미네랄과 비타민 등 무려 53종의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서 네. 차세대 슈퍼푸드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와 53종. 야, 이렇게 작은 알갱이에 이렇게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다는 게 너무 놀라운데요. 네. 그런데 이런 카무트를 특별히 효소로 챙겨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카무트를 효소로 섭취했을 때 카무트 속의 영양소의 체내 흡수율을 높이고 네. 또 소화 효소를 보충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효소를 만들 때는 보통 일반적으로 여러 곡물을 섞다 보니까 대부분 정제 효소가 들어가게 됩니다. 정제 요소. 정제 요소. 그런데 카무트 효소는 오직 카무트 곡물만을 사용해서 인위적인 첨가제 없이 100% 자연 발효시킨다는 점입니다. 좋네요. 그렇기 때문에 카무트의 영양소를 바로 그대로 섭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 또 100% 그러면 확 믿음이 가잖아요. 100% 천연 바이오라니까 믿음 확 가면서 전 특히 이제 뷔페 참 좋아하거든요. 아유, 알죠. 예. 그 다양한 음식들도 있고 또 거기 가면은 뭐 안 먹던 평상시 안 먹던 것들도 이제 많이 먹을 수 있고 고기가 종류대로 있잖아. 양고기,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뭐 아무튼 다 있어. 회도 있고 익힌 것도 있고. 그렇지. 네. 바닥고기, 땅고기 뭐 다 있으니까. 그래서 네. 저는 일단 뷔페를 가기 전에 네. 미리 하고 가는 게 카무트 요소를 딱 먹어요. 그러고 가서 딱 먹으면 왠지 5-6접시를 먹더라도 뭔가 이렇게 부담이 안 가고 또 심적으로도 이게 좀 먹는 거에 비해서는 살을 좀 덜 찌겠구나 이런. 유지하고 계시구나. 그럼 내가 미리미리 또 야, 이렇게 5 준비하고 접시 사는 하시면 거지.
제가 다 뿌듯합니다. 그렇죠. 정말 돈 쓰는 게 아깝지가 않을 정도. 오히려 아, 저보다 조금 찍혀야- 심하시네요. 찍혀야 세 저 네 번인데. 그릇 정도. 네 그릇. 저는요, 여러분. 탄수화물을 너무 좋아해요. 알지? 밥빵, 면, 떡 이런 걸 너무 좋아하는데. 떡볶이 좋아하잖아. 네, 사실 그런 걸 먹고 나면 속이 좀 더부룩하기도 하고 이렇게 매일 주식을 이런 식으로 챙겨 먹으면 2, 3kg가 그냥 쪄버려요. 그냥 찌죠. 그런데 카모트 효소를 같이 먹었더니 저도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유지는 하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살짝 궁금했습니다. 와, 갑자기 틸 다운하게 되네요. 틸 다운, 틸업 이렇게. 죄송합니다. 예. 네, 두 분 모두 매우 잘하고 계십니다.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도 속이 편한 이유는 바로 카모트 효소와 같은 밀에는 알파 아밀라제라는 효소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알파 아밀라제는 전분과 같은 복잡한 탄수화물을 더 간단한 당류로 분해하는 주요 효소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 때문에 카모트 효소 섭취를 통해서 몸속에 부족한 효소를 채워주면 탄수화물이 들어간 일반식을 먹더라도 더 빠르게 소화, 흡수시켜서 속이 편한 장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효소가 그냥 싹 소화를 시켜주는 거네요. 속이 편하더라고요. 그래 맞아. 네. 이게 막 속이 편하니까 더 들어가. 사실은. 아니 근데 뭐 그때뿐이니까 뭐 우리가 매번 뷔페를 먹나 뭐 그러니까 어우, 가끔 가니까. 가끔 가니까 그러니까 두 달에 한 번은 가야지. 방금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내용에 좀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네네. 각각의 원통에 동일한 양의 물과 탄수화물인 빵을 넣고 한쪽에만 카모트 효소를 넣고 지켜봤는데요. 네. 그 결과를 보시면 쑥쑥쑥. 어이구 야야야야야야. 쑥쑥쑥. 어이구 야야야야야야. 오. 보시는 것처럼 카모트 효소를 넣은 쪽은 우와. 우와, 이게 뭐야? 갑자기 그냥 뻥 뚫린 듯. 이게 그냥 분해가 되니까 뚫어뻥 같아요, 뚫어뻥. 야, 막히기 속이 다 없이 시원하네. 그냥. 속이 다 시원해. 진짜요. 저러니 효소 소화도 잘 되고 네. 살도 안 찔 것 같잖아 지금 네. 딱 보면. 네. 이야. 이렇게 달라요? 네, 보시는 것처럼 카모트 효소를 넣은 쪽은 빵이 빠르게 분해돼서 배출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즉 카모트 효소가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효소의 활성도를 높여서 네. 섭취한 탄수화물의 분해 흡수를 돕고 에너지로 잘 쓰일 수 있도록 해서 불필요한 지방 축적을 좀 줄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음식물의 소화가 원활해지면 뭐 장에서 음식물의 부패도 줄어들고요. 그로 인해 독소나 노폐물도 덜 생성되기 때문에 비만은 물론 전신 건강 관리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네,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뭐 나이 들수록 예전과 똑같이 먹어도 소화는 뭐 두세 배 오래 걸리고요. 아랫배가 이게 묵직한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네. 이러면은 확실히 장이 가벼워질 것 같아요. 그렇게 저렇게. 네, 맞습니다. 특히 카모트 효소에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수용성 식이섬유는 말 그대로 물에 녹는 식이섬유로 소화기관에서 물에 녹아 젤리 같은 형태가 돼서 네. 장에 쌓인 독소를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는데요. 문제는 식이섬유를 아무리 많이 섭취를 해도 몸에 효소가 부족하면 식이섬유가 분해되지 않아 무용지물이라는 점입니다. 네. 즉 효소가 충분해야 소화가 잘 되고 또 대장에 잔류 찌꺼기들이 분해될 수 있다는 뜻인데요. 따라서 식이섬유가 풍부한 카모트 효소의 섭취는 더욱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내서 장을 정화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와니까. 근데 이제 우리 아들이 예. 중학교 2학년이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 올해 책상에 앉아 있는 일이 많아요. 이제 공부를 하나 했더니 결국 게임을 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앉아는 네, 있네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운동량이 줄어드니까 변비가 오고 장 트러블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근데 우리 집사람이 이제 카모트 효소를 챙겨주면서 그런 문제가 싹 해결이 됐다고 이렇게 보고를 아들한테도? 받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장이 불편하면 이거 집중도 잘 안 되고 짜증나고 그러거든요. 불안하죠. 또 불안해. 예. 그래서 애들한테 요새 애들한테 더 챙겨주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굉장히 좀 맞는 말씀이신 게 예. 카모트 효소가 장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사실 네. 실제 연구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대장염을 유발시킨 쥐에게 카모트 효소를 섭취시켜 봤더니 뭐 혈변, 설사의 빈도, 질병 활동 지수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곧 설사, 혈변, 변비, 과민대장증후군과 같은 염증성 장질환의 예방 관리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카모트 효소와 같이 유해균을 억제하고 또 음식물을 적절하게 소화할 수 있는 효소를 공급해서
장의 점막을 회복시키면 장내 세균 습의 균형은 물론 장 트러블 등의 문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 연구에서 과민대장 증후군을 앓는 성인에게 6주간 카무트 식단을 섭취하게 했더니 배가 빵빵해지는 복부 팽만감과 복통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즘에 날 더워지면서 이제 옷이 점점 이제 막 드러나기 시작하잖아요. 얇아지죠. 예, 얇아지고. 막 근데, 얇아지고. 예,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좀 신경이 쓰여요. 옆구리며 이런 팔뚝이며 이렇게 좀 감추기가 요즘엔 또 이제 상의도 짧게 입으니까 배도 살짝살짝 드러나고. 그렇지, 그렇지. 근데 이렇게 장이 깨끗해지면 체중 관리하는데도 확실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진짜 무대 위에서도 오히려 그런 옷을 많이 입으시잖아요. 그럼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체내 효소 부족으로 소화 기능이 떨어지면 장 독소가 생성될 수 있는데요. 네. 장 독소가 과도하게 쌓이면 염증 물질의 분비가 급격히 늘어나게 되고 결국은 우리가 이제 비만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네. 실제 연구에서도 내장 지방이 늘어날수록 혈중 내독소 수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런데 이럴 때 카무트 효소를 섭취해서 소화효소를 좀 보충을 시켜주면 장내 유해균은 좀 억제되고 장내 유익균이 오랫동안 잘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뀔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곧 우리가 살이 잘 찌지 않고 잘 빠지는 체질을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연구 결과를 하나 말씀드리면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16주간 카무트를 기반으로 한 식단을 섭취시켜 봤더니 지방량이 유의미하게 감소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솔깃하네요. 이게 다이어트야말로 누구나의 평생의 숙제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는 꼭 끝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게 중년 이후에 살이 찌면 걱정이 되는 게 점점 늘어나는데 그중에 하나가 혈관 질환이에요. 저도 이제 진짜 걱정이 되기 시작해서 건강 검진 결과 받기 전에 너무 떨리는 거예요. 진짜 무슨 성적표 받는 것 같아. 그러다가 한번 수치가 확 나빠지잖아요. 네. 그러면은 막 이거 내가 평생 약 먹으면서 관리해야 되는 건가 막 이런 걱정도 들고. 맞아요. 혹시 이럴 때 카무트 효소가 도움이 될까요? 네, 바로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으로 고혈당 상태가 너무 오랫동안 이어지면 지방 세포에 지방산이 과도하게 쌓이고 또 중성지방이나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서 바로 고지혈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럴 때 카무트 효소의 섭취가 혈관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실제 연구에서 관상동맥 증후군을 앓는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8주간 카무트로 만든 음식을 섭취하게 했더니 총 콜레스테롤은 6.8%, 또 나쁜 콜레스테롤은 8.1%, 혈당은 9%, 그리고 인슐린 수치가 무려 24.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금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음식을 섭취하고 나면 소화 과정에서 산소와 결합해서 부산물인 활성산소를 만들게 됩니다. 네. 문제는 이제 소화력이 떨어져 소화불량이 있을 때인데 이 경우 음식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사실 평소보다 더 큰 에너지를 쓰게 되고요. 결국에는 활성산소가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활성산소가 혈관을 공격하면 뭐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같은 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고요. 또 뭐 건조증과 주름 등을 유발해서 노화까지도 앞당길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럴 때 항산화 성분인 셀레늄이 풍부한 카무트 효소가 활성산소의 생성을 억제하고 노화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야, 이게 말씀 듣다 보니까 이제 날씬 체질로 만들어주는 것은 물론이고 노화 예방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니 이게 몸의 겉과 속이 젊고 건강해질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니까요. 야, 이게 더 열심히 챙겨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챙겨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얼마나 예. 좋아요. 그럼 약간 늦은 감은 없지 않지만 이쯤에서 다 같이 한번 맛을 좀 볼까요? 맛을 한번 볼까요? 예. 아우. 네, 오. 가루를 그냥 어머 향부터 그런 것 같아 했는데 너무 맛있는데요? 고구마 라떼 맛. 와, 딱 그거예요. 그쵸? 딱 그거네. 너무 고소해요. 왜 이렇게 맛있지? 아니 그리고 우리는 너무 또 우리가 간식을 좋아하지만 또 단 거 싫어하거든. 그렇지도 않아. 달지도 않아. 오. 근데 침하고 작용해가지고 목 넘김이 아주 부드럽고 먹기에 아주 부담이 없는데요? 1인분 추가 안 됩니까? 다 드셨어요 벌써? 적절하게 나요. 그러니까 저희 가루 한 알도 빠지지 않고 지금 다 드셨어요 지금. 다 드셨어요. 아무도 네, 남지 않았어요.
자, 그렇다면 혹시 이 카무토 효소를 섭취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네. 카무토 요소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과다 섭취 시에는 속이 더부러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일일 공장량에 맞게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100% 카무토 원재료로 발효시킨 카무토 요소인지 꼭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임산부나 알레르기 질환자 또 특이 체질이라면 꼭 전문의 상의 후에 섭취를 권장드립니다. 네. 자, 오늘 알려드린 생생한 건강 정보로 소화력도 높이고 비만도 탈출하시길 기원합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IM 닥터. 집 안에 있는 게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다는 사실. 집이 가장 안전한 장소여야 되는데 네.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이 이유는요, 바로 골다공증 때문입니다. 골다공증으로 인해서 뼈가 약해지면 골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리 예방하고 잘 관리하는 방법 혹시 있나요? 바로 중력에 저항하라. 네? 중력에 저항을 하라고요? Channel A.